자, 안녕하세요.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2020년도 9월 B형 마지막 도형 슬라이드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먼저 쓰시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거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쇼를 지워야 잘 되니까 지워도록 하고요. 자, 먼저 이렇게 직업 윤리, 직업의 의미와 직업 윤리를 작성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 굴림의 18이라고 했습니다. 글꼴이. 그래서 굴림의 18로 전체적으로 나중에 글꼴 바꾸시는 거 잊지 마시고 스마트 하트는 따로 변경하셔야 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시면 왼쪽이 먼저고요. 오른쪽이 먼저 애니메이션을 줘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세부 조건은 왼쪽은 스마트 하트가 2개인데 3차원 만화가 하나, 3차원 경사가 하나,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닦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룹화하고 바운드라는 애니메이션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6번 슬라이드의 경우는 한 개를 완벽하게 하고 그룹하고 애니메이션을 주면 50점입니다. 하지만 도형을 어설프게 만들고 끝내면 빵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100점 만점이. 그렇기 때문에 6번 슬라이드의 팁은 시간이 없으면 내가 봤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것 하나를 먼저 해라. 그러면 부분 점수가 나온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때는 도형을 밑에 것부터 위로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밑에 게 한쪽 모서리가 둥근 거죠. 그래서 2개를 넣어야 되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눈끝 및 안내선에서 화면에 그리기 안내선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도형에서 한쪽 모서리 둥근에 사각형 둥근 모서리 둥근 한쪽 모서리 선택하신 후에 하나를 이렇게 크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결과에서 보니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아니면 복사를 하나 할까요? 똑같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오른쪽에 하나 복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도형은 회전을 시켜야죠. 좌우 대칭을 시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도형은 결과물에 확인해 보시면 모서리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 대칭을 하면 될 것 같죠? 자, 이 눈끝 및 안내선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끝 및 안내선 가서 화면 그리기 안내선 표시를 다시 지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색이 너무 짙어 보이니까 조금 수정을 해보도록 하죠. 흐린 황금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 테두리를 4분의 3으로 바꾸고 굵기를 4분의 3으로 바꾸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스마트 하트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자아 발전이라는 스마트 하트는 프로세스형에 있습니다. 삽입, 스마트 하트, 그 다음에 프로세스형에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자, 세로 프로세스형이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글자를 먼저 입력을 하면 되겠죠. 자아 발전. 그 다음에 보수죠, 보수. 보수 맞죠? 자,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점을 이용해서 크기를 확 줄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 조절점들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다음 텍스트 상자가 열려 있으면 닫아주셔야 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창의성과 자율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톱니바퀴로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러면 동일하게 삽입 스마트 아트에 가서 관계형일까요? 톱니바퀴가? 관계형이죠. 그래서 관계형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톱니바퀴형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보시면 톱니바퀴가 3개인데 출력 결과물엔 2개입니다. 그쵸? 스마트 아트의 경우는 하나를 늘린다던가 줄인다던가 하는 편집 기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별거 없죠. 그냥 옆에 텍스트 상자를 눌러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지우셔도 되는데 텍스트 상자에서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서 창의성 여기다 쓰니 오른쪽으로 붙죠. 그래서 밑에 걸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이제 자율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바깥쪽 테두리 상자를 드래그해서 줄이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줄여서 텍스트 상자는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한 줄 내리고 싶을 때는 그냥 엔터가 아니라 쉬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색 변경도 한번 해볼까요? 왼쪽은 이렇게 돼 있고 오른쪽은 이런 색이네요.
3차원 만화와 경사를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은 3차원 만화니까 왼쪽 거 선택.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3차원 만화. 그 다음 오른쪽은 경사라 그랬나요? 그쵸? 그래서 3차원 경사가 어딨나요? 요건 좀 요즘에 쓰지 않는 설명만 하고 잘 쓰지 않는 거라 경사 이렇게 있네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이게 블랙이기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는 흑별로 나오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창의성과 자율성의 경우는 색이 변경됐죠. 색 변경 가서 똑같은 색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밝은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글자가 너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네요. 이럴 때는 얘를 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부분적으로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 위치도 좀 선택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게 뭐냐면 어디 갔니? 직업의 의미죠. 직업의 의미가 이 평행사 변형이 되게 모서리가 뾰족하네요. 이걸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잘 감이 없는데 이 도형은 지금 기본 도형에도 있고 평행사 변형은 그 다음에 순서도에 되어 있습니다. 느낌상 얘 같으네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뾰족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직업의 의미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글꼴이 글자의 크기들이 18이에요. 그쵸? 나중에 수정을 할 건데 우선은 이렇게 적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밑에 있는 도형은 지도력 발휘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순서도에서 마지막에 있는 화면 표시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신 후에 좌우 대칭해야죠. 회전해서 좌우 대칭을 하면 되고 내용은 지도력 발휘. 그냥 여기서 엔터 치시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요 도형들은요. 이게 무슨 도형일까요? 한쪽은 각이 져 있고 양쪽이 다 각이 져 있죠. 이 각이 져 있는 도형은 대각선 모서리 잘린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각형 그룹에서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대각선 방향 모서리 잘린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복사해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출력 결과물에 보니 얘네들이 맞아떨어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밑에 거를 상하 대칭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쓰시면 사회적 역할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밑에 걸 쓰면 이렇게 되네요. 뒤집어지죠. 왜? 상하 대칭을 했으니까. 이럴 때는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경제적 영향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얘가 지금 안 맞죠? 그래서 이렇게 글자 모양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뭐 오른쪽 것도 바꿔도 되지만 먼저 얘네들을 먼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 글꼴이 조건에서 봤을 때 굴림의 18이었죠? 글자 색깔 검정이죠? 스마트 아트는 다르네요. 그러면 굴림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18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글자 색은 검정색. 자, 근데 지금 변경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죠? 스마트 아트. 그래서 스마트 아트는 따로 변경하셔야 됩니다. 자, 스마트 아트가 두 개가 다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안 되네요. 그죠? 그러면 하나만 선택하시고 굴림에 18. 근데 여기에선 얘는 18이기 때문에 그냥 18이기 때문에 바꿀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도 지금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옆에 있는 톱니바퀴는 검정색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 테두리 선택, 그 다음에 굴림, 동일하게 굴림, 그 다음에 18로 바꿔보고요. 자, 바꿨더니 얘가 세 줄이 돼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더 드래그. 요거 겹치는 건 상관없습니다. 겹치는 건 상관없는데 드래그 해도 얘네들이 안 늘어버리네요. 그쵸? 이럴 때는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도형들을 이렇게 클릭 하시고 드래그를 하셔서 이 도형들을 늘려주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현재 이 창의성과 자율성의 글과 색깔은 검정색이죠. 늘렸더니 또 위치가 안 맞죠? 그럼 이렇게 살짝살짝 여러분들께서 방향키와 그 다음에 드래그,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위치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올려주시면 어머나 전체적이네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 위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없애줘도 되고요.
자, 왼쪽 게 다 됐죠? 그럼 자, 오른쪽 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오른쪽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에 점선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우선은. 그래서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선택하시고 하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좀 내려야겠네요. 이렇게 하신 후에 지금 윤곽선이 지금 점선이죠. 이거 파선입니다. 점선 아니고 파선이고요. 두꺼워 보이죠? 두꺼운 것들은 이제 예전에는 정확하게 몇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여기에 굵기를 자유로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암묵적으로 2와 4분의 1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대시 스타일은 파선이다.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나 원래 색 변경했는데 아직 색을 하나도 안 변경했네요. 색을 하나 변경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나와 있으면 직업윤리. 직업윤리 화살표가 밑에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도형에서 아랫방향키가 있는 것은 사각형에서 아래쪽으로만 화살표가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조절할 때는 지금 여기에 보이듯이 이 조절점은 목을 두껍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 여기 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목을 두껍게. 끝. 됐죠? 조절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 조절점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변경을 시키면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직업윤리라고 쓰라고 했으니까 직업윤리. 말이 되게 빠르죠? 빨리 끝내려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들을 보시면 눈물방울. 얘도 마찬가지로 블럭 화살표. 그 다음에 요거는 오각형. 그 다음에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각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의 눈물방울. 약간 찌그러져야 되는군요. 이렇게 찌그러져서 만들어야 되고요. 좌우 대칭해야 되죠. 그런 후에 오각형. 기본 도형의 오각형. 그 다음에 하나 만들고 살짝 옆으로 돌렸네요. 이렇게. 글자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 좀 이따가 이 도형을 느리든지 줄이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면한 태도는 오른쪽과 왼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화살표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요 도형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퍼로 되어 있는 예제가 있는데 막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놓을 때 글씨를 어떻게 쓰려고요?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 가지 조절점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사각형의 너비를 조정하죠. 이런 식으로. 자, 얼추 비슷해지고 있나요? 근데 여기가 선이 보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목이 얇아서 그래요. 이 화살표의 옆에 뾰족한 부분만큼 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의 왼쪽을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의 도형은 블록 화살표의 갈매기형 수장입니다. 그래서 갈매기형 수장을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내용을 입력해 봐야 도형을 조금 더 변경시켜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근로윤리.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정직한 행동. 근면한 태도. 그 다음에 성실한 자세. 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얘는 글자색이 검정색이네요. 자, 지금 봤을 땐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근로윤리는 상하로 늘려야 될 것 같고 정직한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늘리고 나서 보면 늘리고 나서 밑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늘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좀 더 늘리면 될 것 같죠. 자, 이렇게 한 후에 위아래는 좀 줄여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 후에 왼쪽 오른쪽을 조금 줄이면 안 되는군요. 그래서 얘가 크군요. 도형이.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밑에 도형을 만들면 되겠죠. 요건 좀 더 길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위로 살짝 올려서 이렇게 목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실한을 조금 더 내리고 근로도 조금 내리죠. 근면 태도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밑에 있는 도형을 살펴보면 공동체 윤리 이 위아래 대각선이 둥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도형을 넣도록 할게요. 사각형 그룹에서 대각선 모서리 끝에 거를 선택해서 하나 만들어주면 되고요. 지금 색깔은 아무것도 안 바꿨네요. 근데 이 색 괜찮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색을 변경해야 된다,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양방향으로 갈리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학생들은 본인은 색을 안 바꿨는데도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라고 한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은 발표용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색 변경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도형 마찬가지로 이 도형이네요. 그죠? 얘가 좀 작아졌네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하나를 좀 작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줄에 넣기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오른쪽에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봤을 때 이거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아, 이게 뭐 잘렸군요. 이것도 잘린 건가요? 확대를 해봐야겠는데요. 난 잘못한 느낌인데? 요거는 맞는데 이 밑에 도형들은 잘린 거군요. 그럼 얘를 다시 만들어야 될까요? 귀찮죠. 블록 설정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편집, 도형 모형 변경, 그 다음에 이 위에서 한쪽은 각지고 한쪽은 둥근. 요거일까요? 잘린 대각선 모서리 방향이 아니네요. 대각선 방향으로 있는 건 둥글린 거밖에 없는데? 그죠? 내가 잘못 찾았나 봐. 더 찾아봐야겠네요. 아, 뭔가를 착각했군요. 지금 예제를 보니 위쪽이 지금 한쪽이 둥글고 한쪽이 각졌죠? 이미지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자, 도형 편집에서 그러면 도형 모형 변경해서 위쪽에 있는 둘, 넷, 여섯 번째죠. 위쪽 모서리의 한쪽은 둥글고 다른 쪽은 잘림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도형 모형 변경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도형을 살펴보시면 밑에 있는 도형은 오른쪽만 잘렸죠. 여기만 잘렸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직장 예절,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이네요. 그러면 사각형 그룹에서 한쪽이 잘린 도형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여기도 있지만 순서도에도 있긴 합니다. 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순서도에서 순차적 SS 저장소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 이걸 그려준 후에 가로로 길게 그려준 후에 이 도형은 상하 대칭, 좌우 대칭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좌우 대칭 한번 하고 상하 대칭 또 한번 하면 출력 결과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내용 입력해야죠. 그 다음에 공감, 소통, 준법의 의미, 도형이 작겠는데요. 그 다음에 직장 예절은 여기다 글씨를 쓰면 당연히 뒤로 가죠. 뒤집어지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 밖에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도형 안에서 하면 도형에 직접 들어가 버려요. 직장 예절 한 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글 내용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더 전체적으로 도형을 좀 더 넓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도형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넓혀줬고요. 얘도 넓혀줘야겠네요. 그러면 맞춰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도형은 이렇게 와야 할 것 같죠.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여기다 연결선을 넣을 건데 너무 위쪽으로 붙은 느낌이니까 조금 내려주도록 하고요. 자, 연결선을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출력 결과가 점으로 되어 있죠. 점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화살표로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작, 여기서 끝이란 얘기죠. 시작점이 여기고요. 끝이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조절점이 된다. 화살표 꺾어져 있나요? 꺾어져 있으니까 양쪽 연결선 꺾인 양쪽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되고 공감이라는 상자에서 사각형 도형에서 점이 4개 나오죠. 위쪽의 점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른 상태 드래그하고 소통의 가운데에서 점 나오면 손을 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께는 암묵적으로 2와 4분의 1이다. 도형 윤곽선은 검정색, 두께는 2와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은 점에서 시작해서 화살표로 끝난다. 가 됐습니다. 근데 왜 연결선을 굳이 이렇게 하십니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도형 서식에서 하면 안 됩니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두께가 2와 4분의 1이 아니라 2.25라는 거, 그 다음에 시작점
뭐 끝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하셔도 된다라는 거. 근데 나는 편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지금 보고 있어 우리 학생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만들면 글꼴 안 바꿨군요. 드래그 그 다음에 글꼴이 굴림이었죠. 굴림에 18 한번 체크해주고 글자색은 검정색이다. 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색도 안 바꿨군요. 자, 색. 얘네들은 뭐 흐린 노란색 계열. 뭐 이거는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색으로 변경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글씨가 돋보여야 되니까 약간 흐릿한 색깔들을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색 변경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향들도 있죠. 그래서 선택장애, 뭐 결정장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같이 바꿀 걸. 이 정도만 바꿀까요?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이제 조건. 왼쪽에서 보시면 조건이 1번 왼쪽 도형은 그룹화 후 닦아내기 위해서라는 애니메이션 주라고 했습니다. 그룹 드래그 하시고 자,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스마트 하트에도 다 점이 들어가 있는지 각각 점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그룹화에서 그룹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메뉴에서 자,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나타내기 그룹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내기 닦아내기라고 했습니다. 닦아내기를 선택하시면 되고 옵션에서 위에서라고 했으니까 효과 옵션을 위에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거 드래그해서 그룹화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밑에 있는 쪽번호까지 블럭을 설정하시게 되면 그룹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그룹화가 되어 있는 블럭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그룹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의 애니메이션은 바운스라고 했습니다. 바운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나타내기 그룹에 마지막에 바운드 있네요. 여기에 없을 경우는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바운드 있으니까 선택했고요. 바운드는 효과 옵션이 없어서 옵션을 선택하는 게 없었네요. 자,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 미리 보기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6번 슬라이드까지 끝냈는데 처음 하는 분들은 6번에서 도형 찾느라고 1시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슬라이드가 자신이 없으면 다른 것들을 완벽하게 하고 그 다음에 6번 슬라이드 다는 못하겠어. 그러면 반만 완벽하게 한쪽만 완벽하게 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ITQ 2016 버전 9월 기출문제 B형을 이용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그 다음에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으네요.